안녕하세요. 저는 9살 딸, 2살 아들을 키우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저희도 맞벌이를 하면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경험자이다 보니 그 고생은 누구보다 잘한다 싶어요. 하나만 잘 키우기도 힘든 세상에 둘씩이나 기른다는 건 특히 어려운 결심이죠.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 챙기고 부랴부랴 출근해도 겨우 지각만 면하고, 그러다 퇴근하고 잠들 때까지 집안일에 육아에 시달리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 있곤 하잖아요. 그러다 주말에는 아이들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고 밀린 집안일하고 결국 1년 365일 중 쉴 수 있는 날은 하루도 없다 싶죠. 저도 아이를 낳고부터는 늘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생활들을 되새겨볼 때면 이게 사람 사는 건지 누구를 위한 삶인 건지 싶어 답답하기도 했지만, 자식 키우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에게는 일상이었을 거예요. 또 그런 고생보다 더한 행복이 있기에 힘들어도 자식들 키우며 사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저도 둘째를 낳으려는 결심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말씀이 아니었다면 딸 하나만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둘도 셋도 낳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저희 부부한테 그런 욕심은 사치였거든요. 남편과 저는 평범한 직장 생활하는 맞벌이 부부로 서로 집안 형편도 그리 여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위아래 형제들이 있어서 자식 많은 부모님께 부담을 드릴 수가 없었고,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탓에 시댁에 손 벌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연애 시절부터 결혼은 저희들만의 숙제였고, 집에 금전적인 도움을 바란다는 생각도 해보지 않았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양가 도움 없이 대출을 잔뜩 받아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대출도 능력이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대출마저 받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면 아예 결혼을 포기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빚은 천천히 갚으면 되는 거고, 둘이 좋아서 결혼했으니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결혼하면서 모아둔 돈은 거의 다 썼고, 적금이니 대출금이니 이래저래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는 꽤 행복했어요. 나름 신혼을 보내고 몇 년 뒤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지면 아이를 계획해서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죠. 제 입장이라고 임신이 늦어지는 게 마냥 좋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결혼 직후부터 매일 임신 타령을 하셨습니다. 너 지금도 이미 늦었는데 대체 언제 아이 가지려고 그래? 여자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를 가져야 애들이 건강하지. 그러다가 괜히 애들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는 엄마가 될 애가 모성애 같은 것도 없니?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도 시어머니 귀에는 경일기에 불과했는지 시어머니는 도통 저희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애 낳는데 돈이 무슨 문제야? 옛날에는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자식 대여섯씩 낳고 잘만 살았다. 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낳으려면 제가 일을 그만두던지 아이 맡아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데 저희는 양쪽 다 상황이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두면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는데 이미 결혼할 때 빚 잔뜩 내서 집을 샀으니 남편 혼자서는 평생 빚만 갚을 수도 없고,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딱히 있지도 않았거든요. 제가 친정이 4시간 거리에 있다 보니 친정엄마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엄마는 이미 오빠네 부탁으로 친손자들을 봐주시고 계셨거든요. 오빠가 그만큼 용돈도 드리고 있었고요. 하지만 저희는 돈을 넉넉하게 드리며 맡길 여유도 없었고, 멀리 계신 엄마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만 믿고 덜컥 아이를 낳기에는 상황이 어떻게 꼬일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제가 지금 아이를 가지면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아이 맡길 데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을 그만두면 남편 혼자 외벌이 되는데
그럼 저희 대출금도 다 못 갚아요. 아시잖아요, 저희 사정. 그거야 그렇다 쳐도 애를 맡길 데가 왜 없어? 너희 엄마 멀어서 못 오시면 내가 봐주면 되지. 나 하는 것 없이 집에서 노는데 내가 손주 하나 못 봐주겠냐? 정말요? 어머니가 정말 아이 봐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애 키워준다면 나을 거냐? 일 핑계로 애 안 갖겠다고 하는 거 아니고? 저야 아이 맡길 때만 있으면 낳고 싶죠. 어머니가 정말 그래주시면 왜 못 낳겠어요. 솔직히 저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맡아주시겠다고 할 줄 몰랐습니다. 저희 결혼 전에는 아이들 봐주는 친구분들 욕하시면서 늙어서 사서 고생한다 하시기에 저희도 괜히 말도 못 꺼냈거든요. 근데 막상 같은 입장이 되니 마음이 달라지신 건지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니 그 말이 반가울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동안 다른 친구들이 아이 낳고 돌잔치 하는 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라고 애가 갖기 싫어서 안 가진 것도 아닌데 남들은 친정이나 시댁 도움 받고 여유있게 아이 키우는구나 싶어서 부러워서 배가 아플 지경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대신 아이를 키워주신다고 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어차피 출산 휴가에 육아휴직 끌어서 쓰면 1년 정도 여유는 있을 거고 그 후로 어린이집 보내면서 시어머니가 등하원 정도만 도와주시면 충분히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도와주시겠다고 할 줄은 몰랐는지 어머니의 도움을 무척 반가워했죠. 결국 저희들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고 아이를 가지기로 계획했습니다. 다행히 건강에 다른 문제는 없었던 건지 아이를 갖기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바로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너무나 바라던 아이 소식에 저와 남편은 같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그제서야 잘했다며 제게 칭찬을 해주셨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고생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첫 임신이라 그런지 입덧이며 부종이며 임신 기간 내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매일 부은 다리와 부른 배로 지하철을 탈 때마다 들어눕고 싶은 마음으로 출퇴근을 하다 보면 퇴사 욕심이 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출근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회사를 나가야 했어요. 그래야 출산 휴가를 미뤄서 하루라도 더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결국 버티고 버텨서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시기부터 출산 휴가를 낸 저는 예정일에 맞춰 무사히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 만에 저희는 예쁜 딸을 얻게 되었어요. 늘 딸바보 아빠가 꿈이었던 남편은 첫 아이가 딸이라는 소식에 눈물을 쏟으며 좋아했습니다. 저야 아들이던 딸이던 하나만 낳아 잘 기를 생각이었던 탓에 성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저 제품으로 고생해서 낳은 아이가 너무 예뻤어요. 그렇게 출산 휴가 3개월에 육아휴직 10개월을 꽉 채워 쓴 저는 아이가 돌을 지내며 다시 복직을 준비했어요. 그 사이 혹시라도 내 책상이라도 빠졌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돌아갈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아쉽게도 어린이집 추첨에서는 탈락해 어린이집을 일찍 보내주겠다는 계획은 틀어졌지만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했으니 어머니가 당분간만 버텨주시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벌써부터 시어머니가 와서 아이를 봐주실 것을 고려해서 집안 가구며 위치를 싹 다 바꾸고 매끼 시어머니 식사까지 챙겨놓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출근을 며칠 앞두었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돌연 말을 싹 바꿔버리셨습니다. 예, 나 갑자기 50견이 와가지고 말이야. 아무래도 애 봐주는 건 못하겠다. 미안해서 어쩌니? 예? 어머니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저 내일 모레 출근인데요? 그래서 미리 말하잖냐. 나도 아픈데 나더러 어쩌라고 그래. 그럼 내가 아픈 팔로 네 새끼 보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할까? 그럼 어머니 언제 괜찮아지신대요? 계속 치료받으시는 거예요? 그거야 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너는 시어머니가 아프다는데 내 걱정은 안 하고 네 새끼 안 봐줄까봐 그 걱정만 하고 있니? 네가 이러는데 내가 네 새끼 봐주고 싶겠어?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걱정을 먼저 안 한 게 섭섭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당장 출근은 코앞인데 아이 봐주시겠다고 했던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니 돌쟁이 아이를 어디 맡겨야 할지 앞이 캄캄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사설 어린이집이라도 알아봐두는 건데 저나 남편이나 시어머니만 믿고 있다가 곤란해져 버린 거죠. 결국 어쩔 수 없었던 저는 친정엄마에게 사정사정해서 한동안 친정엄마가 저희 집에서 지내시며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돌봐주시던 친손주들이 어린이집에 다녀서 다행이었죠. 친정엄마 사정 뻔히 알아서 산후조리도 부탁 못했던 제가 결국 멀리 사는 친정엄마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당장 벌이가 없다는 핑계로 수고비도 드리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친정엄마가 어쩔 수 없이 저희 집에 지내시며 아이를 봐주시게 되셨고 저나 남편은 엄마에게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돈도 못 챙겨드리면서 좁은 아이방에서 불편하게 지내시게 하면서 죄 없는 엄마를 부려먹기만 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게 몹시 불만이셨던 모양입니다. 아이 본다는 핑계로 집에 오실 때마다 저희 엄마가 저희랑 같이 지내시는 걸 엄청나게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사돈은 계속 여기 지내실 거라니? 아니, 집도 좁고 불편할 텐데 차라리 왔다 갔다 하시지. 거참 답답하시네. 편도 4시간인데 그 거리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세요. 엄마도 불편하시겠지만 저희 때문에 어쩔 수 없으신 거죠. 저희도 많이 죄송하게 생각해요. 아니, 누가 사돈 불편하다니? 우리 아들 불편할까봐 그런다는 거지. 처가살이는 하는 거 아니랬는데 우리 아들이 어쩌다가 장모 모시게 살게 돼버렸으니 한 집에서 장모 눈치 보여서 어쩌겠니? 어머니는 애초에 이 사단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지 그새 까먹으신 건지 사돈이 아들 집에서 편히 지내신다고 툴툴거리시는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어 진절머리가 났지만 다른 일에 비하면 그것도 별것 아니었어요. 아파서 아이 못 봐주신다고 하더니 너무 멀쩡히 다니시기에 어쩐 일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시어머니가 50견도 아니셨더라고요. 50견은 핑계였을 뿐 어머니는 그냥 손녀 돌봐주기 싫어서 핑계를 대셨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손자인 줄 아셨는지 돌봐주겠다고 하셨는데 손녀라고 하니 마음이 식으신 거였죠. 그런 시어머니 속내를 나중에서야 알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시어머니 탓을 하기에는 저희 선택으로 낳은 아이였고 아이를 낳은 것에 후회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야속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뿐인 시어머니와 척을 지고 살 수도 없었죠. 내가 이런 집에 시집 온 걸 어쩌겠냐 생각하며 저는 시어머니를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저희 부부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친정엄마도 길게는 못 도와주셔서 부랴부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지만 아이를 시설에 맡기고도 늘 불안한 게 부모 마음이었습니다. 등원시킬 때마다 아이는 엄마랑 떨어지기 싫다고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늘 우는데 출근 시간 맞추다 보면 그런 아이를 달래주지도 못하고 외면해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아이 걱정하며 일을 하다 보면 또 금방 하원 시간이었죠. 퇴근 시간보다 조금 늦은 아이 하원 시간 맞춰서 달려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정시 퇴근해야만 지하철을 늦지 않고 탈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잔업은 포기하고 회식이나 야근은 당연히 빠져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저는 회사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짓을 몇 년을 하려니 쪼그라들던 간은 더 이상 작아질 것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고생하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저는 저대로 아이에게 미안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고생하고 이것도 2번은 못할 짓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둘째 생각은 아주 접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맞벌이로 딸아이 키우면서 애 한 번 봐주신 것도 없고 도와주신 것도 없으신 분이 이제 와서 자꾸 둘째를 가지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꼭 아들을 봐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은 가져야지. 딸 하나 낳고 말 거면 그 고생 뭐하러 하냐. 이제 주희도 다 컸으니
니들도 슬슬 둘째 가져라. 어머니, 저희 지금도 주위 하나로 벅차요. 그리고 그동안 주위 이만큼 키우기도 힘들었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또 애를 낳겠어요. 그때야 저도 어리니까 가능했지. 이제는 그 짓 또 못해요. 그렇다고 어머니가 봐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저희 자녀 계획 가지고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 그때야 나도 몸이 안 좋고 그래서 못 도와준 거지. 이제는 도와줄 수 있지. 그리고 네가 아들만 낳아봐라. 내가 아픈 팔로도 못 도와주랴? 손자 하나 낳아야지. 시집갈 딸만 낳아서 뭐하려고 그래? 네가 설마 이제 와서 우리 집안 태를 끊겠다고 그러냐? 시어머니는 손자를 꼭 낳아야 한다며 저를 들들 볶으셨습니다. 제가 둘째를 낳는다고 해서 그게 아들일 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억지를 부리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게다가 첫째 낳고서 갑자기 말 바꾼 시어머니 때문에 뼈저리게 느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저희가 아이 봐주시겠다는 시어머니 거짓말을 믿을 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당연히 무리라며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쉽게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으신 건지 이제는 하다하다 잘못 없는 손녀까지 끌고 와서 손자 타령을 이어가셨어요. 아휴, 네가 처음부터 아들이었으면 될 일이었는데 아들 태몽인 줄 알고 좋아했더니 딸이었으니. 주인이가 딸이라서 엄마 아빠가 괜히 고생이잖아. 저희가 첫째 때문에 둘째를 안 갖겠다고 하는 줄 아시는 건지 어머니가 어느 날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자꾸 저런 소리들을 하시더라고요. 딸은 시집 가면 끝인 건데 아들이 아니라 쓸모가 없다느니 동생을 데리고 나오라느니 아이에게 영문 모를 소리를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는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싸우기까지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를 모르셨죠. 저를 볶는 걸로 모자라서 손녀한테까지 왜 저러실까 싶어 한참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라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남편과 저 모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분명 피임을 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착잡한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앞날이 깜깜한데 그 와중에 아들이라는 소식에 시어머니 혼자 저희 임신을 반기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임신을 해버렸으니 어쩔 도리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아이 소식이 기쁘기는 했습니다. 여유만 있다면 자식 더 갖는 게 왜 싫겠어요? 하지만 저희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게 문제였죠. 하나도 제대로 기르기 힘든 세상에 무턱대고 둘을 갖는 건 대책 없는 사고에 불과했습니다. 저번에는 그나마 친정엄마 도움으로 버틸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아프셔서 절대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와서 또 도와달라고 할 염치도 없었고 말이에요. 결국 제가 맞벌이를 그만두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처럼 자기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호언장담하셨지만 저나 남편이나 그 말을 믿지는 않았어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뒤통수 맞기 싫어서 아예 시어머니 도움을 배제해버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쓰겠지만 비용이 적지 않다 보니 제가 월급 벌어서 전부 줘버려야 하는 판국이었거든요. 그럼 차라리 내가 직접 아이들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어 더 고민이 되었죠. 결국 아이 만삭 때까지 방법을 찾지 못한 저희는 준비 없이 덜컥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육아휴직이 2번까지 쓸 수 있어서 저번처럼 제가 1년 동안 아이를 키울 수 있었기에 다행이었죠. 물론 이번에는 갔다가 돌아오면 자리가 보존되어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니 제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준비하며 아이 어린이집과 돌보미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던 시어머니가 자기 손자 남의 손에 못 맡긴다며
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 말이 진심일지 몰랐던 저는 생각보다 확고한 시어머니 태도에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정말 봐주신다고요? 정말요? 그래. 내가 전부터 봐준다고 했잖냐. 아니, 주의 때도 그러신다고 해놓고 말씀을 바꾸셔서 그렇죠. 이번에는 갑자기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친정도움도 못 받아요. 얘는 속구만 살았니? 나 이제 팔도 짱짱하고 다 좋아. 내가 봐줄 테니까 너는 걱정 말고 계속 맞벌이 해라. 이제 애가 둘인데 우리 아들 혼자 벌어서는 못 살잖아. 네가 천년만년 오래 일해야 우리 아들이 고생이 덜하지. 같은 말을 해도 어쩜 저렇게 얄밉게 하실까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를 봐주신다니 너무나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했고 9살 큰딸과 갓 돌진한 둘째 아들을 맡기고 회사에 무사히 복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이야 혼자서도 곧 자라는 착한 딸이다 보니 어머니가 따로 돌봐주실 건 없지만 덕분에 큰애도 집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은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하다 보니 학원이나 학교 돌봄 교실에 있어야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가 도와주시니 큰딸도 둘째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곳이 생겨 다행이었고 걱정과 달리 어머니가 별 문제 없이 아이 육아도 잘 해주시는 걸 보니 더 안심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딸아이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잘 웃고 잘 먹고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방문을 닫고 방 안에 혼자 있고 통 입맛 없이 밥도 잘 먹지 않고 왠지 기운이 없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불만이 있거나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보고 달래도 봤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늘 별일 없다며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교 핑계를 대며 숙제가 많아 피곤하다며 도로 방으로 들어가곤 하는 거였죠. 그런 딸이 걱정스러웠던 저였지만 너무 미안하게도 자식이 둘인 저는 딸에게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요.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그동안 밀린 집안일에 어린아들 육아에 늘 정신이 없던 저였으니 말입니다. 회계 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남편은 바쁠 때면 10시, 12시까지도 야근을 하다 보니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저의 독방 육아가 시작되었죠. 겨우 아이들 재우고 밀린 살림을 하고 나면 저도 지쳐 쓰러지듯 잠이 들어 야근을 마친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잠에 들곤 했습니다. 바쁜 남편은 아침에 겨우 아이 얼굴을 보고 다시 나가기 바빴고 그래서 저는 큰딸 문제를 남편과 상의할 수도 없이 혼자 고민하고 있어야 했어요. 주희야, 정말 별일 없는 거지? 엄마, 안심해도 되는 거야? 나 괜찮아요, 엄마. 엄마 바쁘잖아요. 회사 다녀오세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바쁜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정말 별일이 없는 건지 아이는 늘 괜찮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하지 않으니 제가 아이의 일에 대해 전부 알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혹시나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아이 담임 선생님과 통화를 나눈 적도 여러 번이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과도 웃으면서 잘 어울린다고 하시니 제가 더 선생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도 민폐였죠. 그런 제가 의심할 수 있는 건 결국 둘째 아이 문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첫째 아이들이 동생이 생기면 혼란스러워하고 질투나 서운함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던데 우리 주희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죠. 물론 그런 게 문제였더라면 동생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런 내색을 해야 맞겠지만 아이들이란 섬세해서 언제 어떤 식으로 감정이 달라질지 모르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희가 동생을 태어날 때부터 예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어쩌면 제가 착한 딸아이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9살쯤 되었으면 동생한테 질투는 안 느끼겠지, 애가 동생을 저렇게 예뻐하는데 미워하는 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막상 다른 엄마들 경험담을 들어보니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 겁니다. 첫째 아이들이 동생을 대상으로 느끼는 감정이 워낙 복합적이다 보니 애증에 가까운 감정이라 좋다가도 밉고 밉다가도 예쁘고 한다는 거죠. 뒤늦게서야 그 고민을 하게 된 저는 아이가 집안에서 부쩍 무기력한 게 둘째 아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9살이라고 해도 아직 한참 아이인데 내가 늘 의연한 딸아이를 너무 어른스럽게 봤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딸아이에게 신경을 써드려 노력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습관적으로 어린 둘째를 챙기지 않고 일부러 갓난쟁이를 눕혀두고라도 큰아이와 교감을 하려고 노력해봤어요. 다행히도 제 노력이 통했던 건지 웃음기 없던 큰딸의 얼굴에 다시 웃음이 드리워지는 듯 하더군요. 그걸 보니 저는 더더욱 아이가 이상했던 게 동생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 분들은 첫째가 동생 질투하고 그러는 걸 이해를 못하실 테니 아마 큰애가 온종일 같이 있는 할머니 옆에서는 티를 못 내고 참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었어요. 주희야, 이제 동생이 생기고 누나가 돼서 많이 힘들지? 갑자기 동생이 생긴다는 게 주희한테는 많이 힘든 일일 수도 있는데 엄마가 다 몰라줘서 미안해. 그래도 엄마 아빠는 우리 주희 많이 사랑해. 엄마 첫사랑은 우리 주희야. 알지? 그러니까 동생이 태어났다고 주희가 걱정하거나 섭섭해할 필요 없어. 너무 의젓한 척 할 필요 없고 좋은 누나, 착한 큰딸 하려고 무리할 필요도 없어. 투정 부리고 싶으면 투정 부리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돼. 엄마 아빠는 늘 주희를 사랑하니까 다 들어줄 거야. 저는 아이가 기댈 수 있게 아이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갑자기 펑펑 울면서 다른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나 동생이 싫은 게 아니에요, 엄마. 나 할머니가 싫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싫다니. 주희, 할머니랑 무슨 일 있었니? 갑자기 동생이 아니라 할머니가 싫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아이의 말에 놀라서 되물었더니 아이는 또다시 무슨 일인지 말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마치 그런 말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다는 것처럼 입을 꼭 틀어막고 다시 말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저는 다시 아이를 달래야만 했어요. 주희야, 괜찮아. 엄마가 말했지? 무슨 일이 있었던지 엄마 아빠한테는 말해도 된다고. 그리고 엄마 아빠랑은 비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설마 할머니랑 약속한 비밀이라도. 주희랑 주혁이 지켜주는 사람은 누구지? 엄마, 아빠. 그래.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뭐든 다 말해야 해, 주희야. 할머니가 왜 싫은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어? 할머니가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말하면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산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주희야.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주희랑 떨어지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안심하고 말해봐. 응? 그제서야 아이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더니 서러운 듯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싫어요. 할머니는 맨날 나를 욕하고 혼내고 주혁이만 예뻐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나를 계속 부려먹어요. 얼마 전에 엄청 추웠던 날에 할머니가 빨래하라고 시켰는데 뜨거운 물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손이 차가워서 안 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빨래 다 할 때까지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있는데도 시려워서 할머니 잠들었을 때 몰래 정수기 뜨거운 물 받아서 씻었어요. 근데 들킬까봐 엄청 조마조마하고 무서웠어요. 아이가 울면서 내뱉은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기 며칠 전이라면 무서운 한파가 몰아쳐 영하 20도가량까지 떨어졌던 날이었는데 그런 추위 속에 아이 할머니가 아이더러
온수도 없이 손빨래를 시켰다는 말에 저는 당연히 기함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이가 기질을 발휘해서 할머니 몰래 뜨거운 정수기 물에 손이라도 녹여 망정이었지만 그러다가 또 혹시 뜨거운 물에 화상이라도 생겼으면 어쩔 뻔했는지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히 내 딸에게 그런 짓을 시켰다는 말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 저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감정이 좀처럼 숨겨지지 않더라고요. 엄마 화났어요? 엄마, 주희가 잘못한 거예요? 응? 아니야. 주희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주희가 똑똑하게 잘했어. 그래, 그렇게 늘 자기 몸을 지켜야 하는 거야. 근데 주희야,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그런 거 시켜도 하지 마. 주희는 아직 어린데 그런 거 할 필요 없거든. 근데 할머니는 내가 부엌댁이라고 시집 가려면 이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아이가 그런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지 이야기에 물꼬를 튼 순간부터 술술 다른 이야기들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이 할머니라는 사람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해왔는지 듣게 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할머니가 맨날 나한테 아기 분유 타오라고 시키고 아기 옷 바르라고 시키고 또 아기 안고 있으라고 시키고 그랬어요. 나중에 시집가서 시댁에 예쁨 받으려면 미리 연습해야 한다고. 그리고 할머니 아프다고 다리 주무르고 어깨 주무르고 하다 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피곤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매일 숙제가 되어 있지 않고 무기력해하던 아이의 반응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숙제가 하기 싫어서 미룬 거라 생각했는데 정작 아이에게는 숙제를 할 겨를이 없었던 거죠.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그동안 우리 집에 아이들 봐주러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딸을 부려먹기만 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쏟아내야 할지 제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될 정도였죠. 그렇다고 아이 앞에서 화를 낼 수 없었던 저는 놀랐을 아이를 달래며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내일이 주말이라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고 저는 아이들을 일찍 재운 뒤 남편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해 주었어요. 딸애가 이상했다는 얘기에 저처럼 둘째 때문인가 걱정을 하던 남편은 아이의 입에서 나온 어마무시한 말을 듣고는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설마 남편이 믿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남편도 딸아이가 그런 말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지 아이의 말을 믿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이나 고개를 묻고 말이 없어졌죠. 그 속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주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그런 일을 당했었다는 거야? 우리한테 말도 못하고? 애가 처음부터 뭐가 무서운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걸 겨우 달래서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협박을 하셨나 봐. 얘기를 하면 고아가 될 거라느니 엄마 아빠랑 같이 못 살까봐 겁을 집어먹더라고. 그래서 주희도 답답한 소갈이 하느라 그동안 힘들었던 거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괜히 동생을 질투해서 그런다는 헛소리나 하고.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엄마야. 어떻게 나 같은 게 엄마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당신 탓은 아니잖아. 그렇게 치면 나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아이한테 문제가 있는 줄도 몰랐는걸.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당신한테 상의라도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아니랬어. 어떻게 아이가 이상한 걸 보고도 별것 아닌 줄 알았을까? 아니, 애초에 당신 어머니한테 아이들을 맡기는 게 아니었어.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자식들은 내 손으로 키웠어야 하는 건데 내 욕심에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거야. 이제 우리 주희 평생 그런 나쁜 기억 속에 살면 어떻게 하지? 당신 탓 아니고 내 탓이야.
어머니가 그런 사람인 거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너무 방심했나 봐. 미안해. 내가 못난 남편이라서 당신이랑 애들한테 죄를 지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서로 자기 탓을 하며 한참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작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죄 없는 저희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정말로 시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애초에 그 말을 믿은 제가 잘못이었지만 저도 설마 시모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손자 타령을 하기는 했어도 소녀도 곧잘 예뻐하셨고 아이도 할머니를 많이 따랐었는데 설마 손자가 생겼다고 마음이 변해버린 건지 몰라도 이제 9살밖에 안 된 자기 손녀에게 그런 식모살이를 시켰다는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한 건지 따져묻고 싶었던 저희는 다음날 급히 시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남편이 얘기 좀 하자며 시모를 불렀어요. 이제 다시는 그 여자를 내 집으로 들이고 싶지도 않았지만 시모를 보는 날도 그날이 마지막일 거라 생각하며 저는 시모가 집으로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의 호출에 외식이라도 할 줄 알았던 건지 곱게 단장하고 온 시모를 보자 저는 참았던 분노가 다시 끌어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딸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지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따져 묻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이를 돌본다는 핑계로 딸아이와 둘째를 데리고 안방에 있었고 남편이 거실에서 시모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큰아이에게 오랜만에 만화영화를 보여준다며 헤드폰을 끼우고 영화를 틀어준 저는 문을 살짝 열고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워낙 화가 없는 남편 성격이다 보니 남편이 제 욕심처럼 시모에게 대단히 타박을 할 거라는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 아빠로서 제대로 얘기를 하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나 조심스럽게 지켜보던 저는 뻔뻔하게 잡아떼는 시모의 모습에 더 분노가 일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주희한테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너는 네 엄마를 그렇게 모르니? 너 또 네 와이프 얘기 듣고 이러는 거야? 아니, 나 참 살다 별일을 다 겪는다. 애들 엄마라는 사람이 애들 귀한 줄 모르고 자식 내팽겨치고 일이나 한다길래 내 손주들이 불쌍해서 대신 돌봐줬더니 뭐? 애를 학대를 해? 니들은 학대가 뭔지 모르는 거냐? 걔 어디 있어?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기어 나와서 직접 해보라고 그래. 그럼 주희가 없는 얘기라도 지어내서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집가면 다 할 거라면서 집안일 시키고 한겨울에 찬물에 손빨래 시키고 그런 것도 전부요? 어머, 그 계집애 조그마한 게 아주 발칙하다. 지엠이 닮아 그러냐? 어디 돌봐준 할머니를 갖다가 그런 소리를 했대. 내가 걔한테 시키기는 뭘 시켜. 시킨다고 9살짜리가 뭘 할 줄이나 알겠어? 너도 정말 웃긴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니? 너는 하루 종일 네 새끼들 봐주느라 고생한 내가 불쌍하지도 않냐? 저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이번에도 솔직하게 말씀 안 하시면 저 다시는 어머니 안 볼 겁니다. 진짜 주희한테 안 그러셨어요? 나 참. 그래, 뭐 좀 시켰다. 아니, 할머니가 손녀한테 심부름 좀 시킨 게 그렇게 죄니? 자식이랑 안 보고 살고 싶지는 않은 건지 끝까지 발뺌하던 시모도 그제서야 진실을 얘기하더군요. 하지만 인정을 한다고 해도 전혀 미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남편은 자기 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와 아이에게 사과를 하기를 바랐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시모라면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면 모를까 말이에요. 아니나 달라요? 아들이 자기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망연자실하자 그 모습을 본 시모는 오히려 죄 없는 저희 딸을 죄인으로 몰며 자기 잘못을 제 딸아이 탓으로 미루더라고요. 이게 다 그 계집애 때문이야. 애미라는 게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참을성도 없이 쪼르르 달려가서 고자질을 해? 지 부모한테 이르기만 하면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알지? 그래, 내가 빨래도 좀 시키고 일 좀 시켰다.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옛날에는 그만한 나이에
남의 집 식모로 가서 일을 했어. 그거에 비하면 지 동생 심부름하는 것 정도는 호강이지. 그것도 고생이냐? 너도 네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하는 거 보니 글러먹었다. 기집년들은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하는 건데 너 딸이라고 예뻐하다가는 나중에 시집 보내면서 뒤통수 맞는다. 아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도 없어서 듣고만 있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는 시모의 망언에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자기도 여자로 태어났으면서 어떻게 손녀딸한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건지, 손자 앞에서 자기 손녀를 식모 취급하는 시모의 태도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남편이야 자기 낳아주신 어머니이니 천륜을 끊기는 어렵겠지만 시모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모르는 걸 보니 저는 그런 시모와 더 이상 보고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앞으로 저와 딸은 시모를 보지 않아야겠다 다짐을 했죠. 남편이 뭐라던 상관없이 말이에요. 어린애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전혀 마음의 가책이나 미안함이 없는 시모는 악마 같기만 했습니다. 그동안은 저도 며느리 도리한다며 할 만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모를 사람 취급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당장 달려가서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시모 머리채를 잡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내 어머니란 게 저주스러워. 어떻게 자기 손녀딸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이 그러고도 정말 사람이야? 악을 쓰듯 내지르며 시모의 머리채를 잡은 남편의 행동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애미한테 무슨 짓이야? 당신은 내 딸한테 그런 상처를 줘놓고 내가 당신한테 이런 건 문제가 될 것 같아? 나 이제 당신 같은 사람 어머니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너 정말 엄마 안 보고 살 생각이니? 아니, 착한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 이거 나라 이거사! 내 딸한테 사과해요. 내 딸한테 잘못했다고 비를 하고. 시모는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발악했지만 남편은 완전히 눈이 돌아 한참 동안 시모의 머리채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힘에 당하기 어렵던 시모는 결국 저에게까지 도움을 청했죠. 혜미야, 나 좀 살려줘. 얘 좀 봐라.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제서야 아이를 두고 밖으로 나간 저는 시모에게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잖아요. 그러게 왜 죄 없는 애를 괴롭혔어요.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그런 부모 마음 모르겠지만 원래 부모라는 건 자기 자식 건드리면 가만히 못 있는 법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나도 당신한테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 최소한의 도의로 참는 거니까 나한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마요. 그리고 앞으로 당신은 나랑 내 자식들 못 보고 살 거야. 나도 안 보고 살 거니까 앞으로 우리 집 얼씬한 생각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끌어내듯 시모를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시모를 보고 살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시모와 안 보고 살더라도 남편까지 천륜을 끊으라고 강요할 생각은 없었지만 남편도 아이 아빠로서 자기 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시모는 그 후로 다시는 아들과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번 연락이 오고 집까지 찾아오곤 했었지만 보다 못한 제가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며 경찰까지 부른 뒤로는 경찰이 무서운 건지 힘이 빠진 건지 찾아올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전화는 이미 차단해버렸으니 전화 문자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자기만 피곤하겠죠. 어차피 곧 둘째가 크기 전에 이사를 갈 계획이었으니 이사까지 하고 나면 평생 시모를 볼 일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피엔딩만은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모 말을 믿고 둘째를 낳았던 상황이다 보니 당장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돌보미를 구하는 것도 일이고 그 돈도 만만치 않아 고민이었지만 저희는 당장 큰돈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도 주변 엄마들에게서 좋은 돌보미를 추천받은 저는 친정어머니 같은 돌보미 이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는 덕에
너무 마음이 놓였지만 그만큼 비용이 적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동안 시모한테 아이들 돌보는 비용으로 들였던 돈을 생각하면 전문 인력을 쓰며 들이는 돈이 그리 큰 돈 같지는 않았지만 거의 제가 버는 돈의 70%를 돌봄 비용으로 쓰다 보니 이렇게 해서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제가 일을 관두고 아이들을 챙기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인생이 짧은 게 아니다 보니 결국 이래저래 고민하다 당분간은 어렵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잘 버텨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도 회사가 바쁘지 않을 때는 제 대신 아이들을 챙기고 서로 도와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두 아이 키우며 맞벌이는 남들에게 권하지 못할 만큼 힘들지만 그래도 저희는 그 아이들 덕분에 매일 살아가고 있네요. 아무리 힘든 하루를 보내고 와도 아이들 얼굴만 보면 힘이 나니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팔자인가 봅니다. 그럼 앞으로 저희 힘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가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